제가 진짜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민찌 채널이라는 곳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지만 사실은 뜻을 잘못 알고 있는 단어라든지 헷갈리는 표현,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말들을 굉장히 짧고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채널입니다. 대부분이 쇼츠라서 길이는 짧은데 설명을 듣고 나면 단어 하나가 귀에 탁 박히거든요. 이 채널을 보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채널을 운영하시는 차민진 작가님께서 이번에 영상에서 소개해 온 것처럼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던 단어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단어의 쓸모, 부제는 평범한 대화를 더 근사하게 만드는 어휘의 힘인데요. 오늘은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 가운데 제가 특히 재밌게 읽었던 표현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오늘 굉장히 이지적으로 보이시네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요. 아마 이지적의 이지를 영어의 easy로 받아들인 것이겠죠. 하지만 이지적이다는 굉장히 좋은 칭찬입니다. 여기서 이는 이성할 때 이자고요. 지는 지혜할 때 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지혜를 갖춘 듯한 인상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사전적인 표현으로는 용모나 언행에서 이성과 지혜가 풍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안경을 쓰시니까 굉장히 이지적으로 보이네요. 이번 발표에서 대리님의 설명은 상당히 이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지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만만해 보여요? 라고 화내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돼요. 상대방은 지금 굉장히 좋은 말을 한 것이니까요. 두 번째 단어는 미쁘다입니다. 미쁘다라고 하면 종종 이쁘다 를 잘못 쓴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미쁘다는 믿음성이 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직하다가 든든한 바위 같은 안정감을 주는 단어라면 미쁘다는요, 그 사람의 진실성, 정성, 성품에 대한 믿음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준 내가 얼마나 미쁘고 고마운지 몰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쁘다와 미쁘다는 발음도 비슷하고 또 둘 다 상대를 좋게 표현하는 말이어서 잘못 써도 눈치채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뜻이 완전히 다르니까. 얼굴이나 모습이 아름다우면 이쁜 거고 성품이나 행동이 믿음직스러우면 미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너는 참 미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칭찬하는 훨씬 깊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저는 평소에 누군가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그냥 믿음직스럽다, 신뢰가 간다 이 정도로만 표현했었는데 미쁘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조금 더 다정하고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은 미증유라는 단어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 미증유의 참사 이런 표현이죠. 미증유는 한자 그대로 풀면 안일미, 일찍이 증, 있을 유, 그러니까 일찍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는 뜻이죠. 원래 불교 경전에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부처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한 데서 비롯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조금 가볍게 바꾸면 나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미증유는 단순히 처음 겪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과거의 경험이나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표현할 때 잘 어울립니다. 기존의 매뉴얼이 통하지 않는 위기, 사회 전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국면을 설명할 때 쓰면 정확하겠죠.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방증인데요. 방증의 방은 곁방, 곁에 있는 거. 여기서 증은 증거, 곁에 있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주변 정황을 통해서 그 사실이 맞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방이 어질러져 있는 것은 내가 요즘 얼마나 바빴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방이 더럽다는 사실만으로 바빴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바빴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하나의 정황은 될 수 있잖아요. 또 산에서 발견된 해양 생물의 화석은 그곳이 과거의 바다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증이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증은 옆에서 힘을 보태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제가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확한 뜻을 이번에 알게 된 단어
바로미터입니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의 민심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반도체 수출 실적은 전체 경제의 흐름을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바로미터는요, 원래 기압을 측정하는 장비, 즉 기압계를 뜻한다고 해요. 기압을 살펴보면 앞으로 날씨가 맑아질지 흐려질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현재 관찰되는 하나의 수치를 통해 앞으로 나타날 더 큰 흐름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현상이나 수준이나 상태를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이라는 의미로 넓게 사용합니다. 바로미터와 비슷하게 어떤 징후를 통해 앞으로 닥칠 일을 알아차린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탄광 속 카나리아입니다. 과거에 광부들은 탄광에 들어갈 때 이 카나리아 새가 든 3장을 함께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카나리아는 사람보다 유독가스에 훨씬 민감하다고 해요. 광부들은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카나리아가 쓰러지면 위험한 가스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부들은 아직 아무도 느끼고 있지 못하더라도 카나리아가 만약에 쓰러진다, 얼른 알아차리고 탄광 밖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카나리아가 사람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말은 앞으로 닥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나 선행 지표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얘기한 바로미터가 어떤 상황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기준이라면 탄광 속 카나리아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의 징후를 먼저 알리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 경제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탄광 속 카나리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탄광 속 카나리아에는 곧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거든요. 자, 이런 식입니다. 이 책은 단어들의 용례라든지 아니면 그 단어 해설 등을 보여줘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 책의 컨텐츠가 주로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밍찌 채널 덕분에 확실하게 알게 된 단어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로 유명세입니다. 저는 평소에 유명세라는 단어를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알고 있었어요. 유명해지면서 얻게 되는 영향력이나 인기, 유명한 사람의 세력 이런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배우가 유명세를 얻었다, 이번 작품으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런데 유명세의 세는요, 어떤 세력,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금할 때 세자더라고요. 유명해졌기 때문에 치루어야 하는 대가나 불편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즉 유명세는 얻는 게 아니라 치르는 것입니다. 사생활이 지나치게 공개되거나 작은 실수도 크게 비판받거나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유명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대가가 바로 유명세였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연스럽게 사용해온 단어도 사실은 뜻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죠. 밍찌 채널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결국 이 책도 구입해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자, 단어의 쓸모에는 오늘 소개한 것보다 훨씬 많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한 단어를 길고 어렵게 설명하기보다 짧은 이야기와 사례를 통해서 귀에 탁 박히도록 설명해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듯 읽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겸사겸사 단어가 가진 힘에 대해서도 생각이 참 많아지는데요. 우리는 대체로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요,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세계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눈앞에 사과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빨간 사과이겠지만 더 다양한 단어를 가진 사람은 그 사과에서 다홍빛과 주홍빛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받은 껍질의 매끈함, 그늘진 부분의 탁한 질감까지도 표현할 수 있죠. 같은 사과를 보고 있지만 단어를 많이 가진 사람의 세계, 그 세계의 해상도는 훨씬 높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단어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처한 상황이 정확한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말을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쉬운 말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물론 훨씬 더 중요하죠. 괜히 어려운 말 늘어놓는다고 해서 말 자체가 깊어지는 건 절대 아니니까. 하지만 정확한 단어가 있는데도 그것을 몰라서 매번 그거 있잖아, 그런 느낌,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도 그만큼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어휘가 많아진다는 것은 비슷해 보이는 감정과 상황을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어는 생각의 재료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기도 하겠죠.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가 정확한지 궁금했던 분, 또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더 적절하고 풍성한 표현을 찾고 싶은 분, 짧고 재밌고 가볍게 읽을 책을 찾으시는 분도 이 책은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밍찌 채널의 쇼츠 영상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하나를 보고 나면 적어도 단어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단어 하나하나가 어느 날 대화나 글 속에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을 때 생각보다 꽤 짜릿합니다. 제 채널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 영상이 차민진 작가님께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평소에 밍찌 채널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평범한 대화를 조금 더 근사하게 만들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해상도를 더 높여주는 책, 단어의 쓸모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